지금부터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심화과정 수업 PPT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주제는 재활용품 자동 분류 시스템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차시는 재활용품 자동 분류 프로그램 만들기로 EPL 영역의 차시입니다. 엔트리를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열기에서는 학생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인공지능 쓰레기통의 원리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링크된 영상은 캔과 페트병을 쓰레기통에 넣으면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쓰레기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영상을 보시고 자동 분리수거 시스템의 원리를 생각해 볼까요? 같은 적절한 발문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엔트리를 이용해 재활용품을 자동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자동 분류 시스템 구상해 보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세 종류의 재활용품이 섞여 있을 때 재활용품이 단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석의 분나요라는 조건을 사용하면 고철을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어떤 조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리병과 플라스틱을 분류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재활용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자동 분류 시스템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코딩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실습 예제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해 보게 합니다. 예제에는 블록이 미완성 상태이며 예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수와 신호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변수는 자료를 임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사용 공간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조건을 저장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번호대로 따라하면 쉽게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호는 오브젝트 사이의 명령을 주고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오브젝트와 B라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A라는 오브젝트의 실행이 끝났을 때 B에게 신호를 보내면 B 오브젝트가 신호를 받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별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코딩해야 할 오브젝트와 블록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다만 학생들이 생각해 넣어야 할 핵심 코딩 부분은 띵킹 코딩이라고 하여 블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블록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교사가 직접 클릭을 해서 숨어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박스를 열어 완성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교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변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에는 자동 분류 시스템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철 오브젝트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서 재활용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고철 분류를 위해 자석에 붙는가 라는 변수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철 오브젝트에게 고철 분리수거함으로 신호 보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철 오브젝트가 고철 분리수거함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기본 프로그램을 확장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주로 함께하는 활동이었다면 이번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전체 코딩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코딩을 보여주며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정리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완성한 프로그램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끝으로 동료 평가지를 활용하여 상호 간에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음은 피지컬 컴퓨팅 영역으로 자동 분리수거 로봇 만들기라는 주제입니다. 햄스터 로봇이 분리수거 신호를 받고 분리수거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구현하는 과정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열기에서는 전차 시에 완성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며 시스템에서 분류된 재활용품이 분리수거함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로봇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활용품의 이동을 햄스터를 활용해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발문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봅시다. 공부할 문제는 햄스터 로봇이 목적지까지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햄스터 로봇을 이용해 지정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클릭하여 햄스터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 로봇이 검정색 선을 감지하여 이동하고 교차로를 인식하여 회전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햄스터 로봇을 이용해 지정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코딩을 보면 햄스터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의 방향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학생들이 생각해 보게 한 후 띵킹 코딩을 열어보고 학생들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햄스터의 방향 전환 방법은 다양하며 상황에 맞게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지난 시간 완성된 프로그램에 신호 주기를 추가하여 햄스터 로봇을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클릭해 보면 작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브젝트가 자동 분류 시스템에 들어간 후
분류 시스템으로부터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때 햄스터도 같은 신호를 받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확인해보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브젝트에 완성된 코딩을 제시해주고 신호를 받은 로봇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도록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띵킹 블럭을 열어보고 신호받기 블록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합니다. 실제로 햄스터가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고철 오브젝트와 유리병 오브젝트 각각에 적합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467쪽 햄스터 경로백 3번을 활용하여 햄스터가 이동할 목적지를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학생들이 코딩할 시간을 준 후 확인을 통해 프로그램이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완성한 프로그램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끝으로 동료 평가지를 활용하여 상호 간에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PPT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